죽음의 동굴. 늘 평화롭던 따그닥 마을에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의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농작물도 물이 없어 타들어가고 식수도 부족하여 먼 산골짜기까지 가서 물을 떠와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동물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따그닥도 힘겹게 물을 나르고 있던 중 창고의 호리병 속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가죽 지도였어요. 가장 어려울 때 이곳을 가보아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심상치 않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그곳에 갈 때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횃불, 고춧가루, 활. 따그닥은 결심했습니다. 마을을 구하기 위해 전설 속 할아버지의 지도에 그려진 곳으로 떠나기로 말이죠. 따그닥은 곧바로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친구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마을이 이대로 타들어 말라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어. 우리 할아버지의 지도를 한번 믿어보자. 참새, 거북이, 원숭이, 코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가 가리킨 곳은 전설로 내려오는 죽음의 동굴이었거든요. 어른 동물들도 그곳에는 갈 엄두도 못 내고 또한 따그닥 친구들에게도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당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었죠.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참새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때 콧불 속 코지가 말했어요. 우리는 늘 함께했고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든 해냈어. 다 같이 함께 간다면 우린 해낼 수 있을 거야. 고민하던 거북이도 원숭이도 그리고 참새도 한번 도전해 보자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도에 쓰여있던 3가지 준비물은 따그닥이 준비하기로 하고 드디어 5명의 탐험대가 결성되었습니다. 탐험대가 엄청나게 깊은 산을 5개나 넘어 지도에 그려진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안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왔고 왠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얘들아, 우리 모두 횃불을 밝히고 들어가자. 따그닥이 앞장서자 친구들이 줄을 지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코지가 발을 들이는 순간 구르릉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의 입구가 막혀버렸습니다. 헉! 갇혔어! 힘센 코지가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굴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보라색 이끼들이 번쩍이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히히히히히, 너희는 이제 여기서 못 나가. 따그닥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길을 막아. 동굴의 환청이야. 서로의 이름만 불러. 친구들은 서로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어둠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참새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주먹만한 눈이 수십 개 달린 어둠 거미떼였습니다. 끈적이는 실이 따그닥의 발을 묶기 시작했어요. 으악!
꼼짝할 수가 없어. 따그닥은 점점 온몸이 어둠 거미의 끈적이는 실에 묶여가고 있었어요. 불을 이용해 보자. 거북이가 소리쳤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원숭이는 재빠르게 어둠 거미의 몸을 향해 횃불을 갖다 댔어요. 그러자 거미의 실은 금방 불이 붙어 녹아버렸지요. 휴, 살았다. 따그닥은 간신히 묶여있던 실에서 빠져나왔고 불을 무서워하는 거미들도 어디론가 흩어 없어졌습니다. 어둠 거미떼를 물리친 다섯 친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동굴 벽에 비친 친구들의 그림자가 마치 거인처럼 길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따그닥이 앞장섰습니다. 동굴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이번에는 자욱한 푸른 안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친구들의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여. 참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안개를 걷어내려 했지만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수백 마리의 그림자 박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박쥐들은 형체가 없어서 원숭이가 휘두르는 나뭇가지도 코지의 강력한 뿔도 그대로 통과해버렸습니다. 와,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유령 같아. 원숭이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따그닥은 할아버지가 챙기라고 했던 두 번째 물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고춧가루였지요. 모두 코와 입을 막아. 원숭아, 너의 재빠른 손놀림이 필요해. 따그닥이 주머니에서 빨간 고춧가루 뭉치를 꺼내 원숭이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나무를 타듯 동굴 벽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고춧가루 주머니를 터뜨린 뒤 횃불의 열기를 이용해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에취 에취. 매운 고춧가루 기운이 안개와 섞이자 형체가 없던 그림자 박쥐들이 괴로워하며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향기에 자극을 받은 박쥐들은 더 이상 투명하게 숨지 못하고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더니 동굴 깊은 곳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동굴의 끝자락에 거대한 황금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 앞에는 잠들어 있던 동굴의 파수꾼 바위 골렘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골렘의 가슴 중앙에는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작은 구슬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이 골렘의 심장이자 동굴의 마법을 유지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단비의 샘을 깨우려는 자가. 골렘이 주먹을 휘두르자 동굴 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코지가 목을 날려 친구들을 보호했지만 골렘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얘들아, 저 골렘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샘물에 닿을 수 없어. 따그닥은 마지막 준비물인 활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화살로는 저 단단한 바위 몸체를 뚫을 수 없었죠. 따그닥은 지도의 뒷면에 적힌 작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혼자의 힘이 아닌 친구의 믿음을 실어 쏘는 것이다. 얘들아, 모두 내 화살촉에 손을 얹어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야 해. 참새는 날개의 속도를, 거북이는 끈기를, 원숭이는 지혜를, 그리고 코지는 용기를 따그닥의 화살에 불어넣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모이자 화살 끝에서 눈부신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라! 마을의 생명을 위하여! 쉬! 따그닥의 손을 떠난 화살은 번개처럼 날아가 골렘의 가슴에 박힌 에메랄드 구슬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우르랑 쾅쾅쾅쾅! 골렘이 부서지며 황금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시리도록 맑고 영롱한 푸른 수정 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가뭄을 끝낼 단비의 근원이었습니다. 따그닥이 샘물 중앙에 놓인 오래된 지팡이를 들어올리자 동굴 천장이 환하게 갈라지며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동굴 입구를 막았던 거대한 바위가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샘물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마른 계곡을 따라 마을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눈을 더 크게 만든 것은 샘물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광채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물속에서 빛이 나! 참새가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샘물이 솟구칠 때마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황금 조약돌과 황금빛 모래가 소용돌이치며 떠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샘 주변의 벽면은 거대한 황금 덩어리들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동굴 안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주머니와 코지의 널찍한 등에 황금을 가득 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른 개천에 다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5명의 영웅이 황금을 가득 싣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죠. 와, 따그닥과 친구들이 해냈어. 물뿐만 아니라 보물까지 가져왔어. 따그닥은 가져온 황금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농부 소 아저씨는 황금으로 새 쟁기와 튼튼한 씨앗을 샀고, 토끼 할머니는 무너진 지붕을 기와로 고쳤습니다. 이제 따그닥 마을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5 친구들은 가끔 동굴에서의 모험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진짜 황금은 동굴 속 보물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 의지하고 함께했던 우리들의 우정이었을 거야. 맞아, 맞아, 맞아.